But you know very well that we are talking about an important player. Sonny, his time with Tottenham was from the start until now amazing. 안녕하세요, 볼리TV 소영입니다. 주중에 열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필드골 2골 터뜨렸습니다. 자, 요즘 잠잠하다 했었는데 확실히 월클 오브 월클다운 선수죠. 빅매치에서 멀티골 몰아치면서 시즌 21호, 22호 골을 터뜨렸고요. 손흥민 선수와의 득점 차이도 무려 5골로 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골도 골입니다만은 정말 아주 클래스를 보여주는 멋진 골들을 터뜨렸는데, 아무튼 이런 페이스라면 사실상 손흥민 선수 득점왕 도전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불가능이라는 건 없고요. 그리고 1위라는 어떤 상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18골로 커리어 하이, 또 나아가 한 시즌 리그 20골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지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역대급 시즌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풋볼 런던에서 득점왕 경쟁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표를 하나 게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제 기대 득점보다 골을 많이 넣은 그런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득점 페이스, 기대 득점 마이너스 실제 득점을 이제 그래프로 환산을 한 건데, 아래쪽 빨간 부분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 골을 넣지 못한 거, 그러니까 좀 결정력에 문제가 있던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자, 한마디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입단한 뒤로 넣어야 될 골을 넣지 못한 시기가 굉장히 드물고 또 짧았다는 거, 그만큼 꾸준한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득점왕 여부를 떠나서 이런 꾸준함,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이유고요. 20골 진짜 기대해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실 한 시즌에 20골을 넣는 선수가 한국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진짜 엄청난 거죠. 자, 토트넘은 이제 리그 6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도전도 도전이지만 지금 더 급한 건 어떻게 보면 리그 4위 수성이죠. 지난 주말 토트넘이 브라이턴한테 탈탈 털리는 사이에 아스날이 무려 첼시를 잡고 이거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요. 첼시를 상대로 아주 많은 골을 넣으면서 승점 3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이 다시 승점이 같아졌고요. 이제는 경기 수까지 같아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얼음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인데, 이제는 이제 그 골득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죠. 탑4 가능한 팀들의 남은 일정을 이렇게 보면 토트넘이 가장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스날은 맨유, 토트넘, 웨스트햄 이렇게 상위권 팀들 3번 연속으로 만나게 되고, 맨유 역시 지난 주말 리버풀에 이어서 이번에 아스날, 첼시까지 3연전이에요. 강팀들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아스날보다도 경기 수가 하나 적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첼시, 아스날, 맨시티 다 껴있고 전혀 일정에 경기 수 역시 하나가 적기 때문에 맨유처럼, 또 맨유, 웨스트햄 두 팀 모두 최근에 북런던을 다 깨부순 브라이턴을 또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북런던 두 팀의 4위 쟁탈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일정 중에 북런던 더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시합이 4위 싸움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더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 주말 졸전 끝에 브라이튼에게 홈패배를 당했던 토트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추가 부상자가 없이 브렌트포드 원정길에 나선다는 건데요. 도허티, 스킵, 탕강가 모두 계속 이제 부상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엊그제죠. 올리버 스킵하고, 부상 중인 올리버 스킵하고 토트넘이 2027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부상이 이상하게 길어져가지고 계속 못 뛰고 있는 스킵인데, 아무튼 굉장히 스킵 선수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만 팀 분위기도 좀 그래도 많이 좀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기에 구단이 이런 또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팀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매 경기가 좀 결승전인 토트넘인데요. 좀 잘 나가다가 지난 시합에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수습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을 텐데, 뭐 스킵의 계약이 그런 부분에서는 전 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콘테 감독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제 맨유가 네덜란드의 아약스 감독이죠, 텐 하흐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팀을 지도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굉장히 화제였고, 콘테 감독 기자회견장에서도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콘테 감독의 평가까지 한번 듣고 오시죠. For sure, we are talking about a big club, an important club. But don't forget that last season United ended the league at the second place. No,
And this season, and the United improved the squad with Varane, Sancho, Cristiano Ronaldo. Yeah, but it's strange, no? It's strange because last season they ended the second place, and in this season you improved the squad. It means that it's not so easy. It's not so easy in England, especially in England. It's not so easy. But you know very well that we are talking about an important player. Sonny, his time with Tottenham was from the start until now amazing. He has to try to continue in this way, and yeah, because we need to improve, to continue to scor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finish the season with the good stats for every single player, but at the same tim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finish with the team in the best possible position at the end. If we are able to match both situations, it will be good for the players and for the club. 현지 기자들이 거의 매번 손흥민 선수 얘기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좀 커졌다는 건데 여기에 콘테 감독 답변도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때로는 정말 손흥민 선수 얘기하면서 막 웃고 막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좀 칭찬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언급된 선수 한 명을 추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팀으로서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되는 시기다.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답을 좀 했죠. 자,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 순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둘 다 이뤄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브렌트포트전에서 역대 2경기 2골입니다. 지금까지 2번 맞붙었는데요. 모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리그 홈에서 맞붙었을 때 이제 골을 넣었었고 작년에는 브렌트포드가 이제 2부에 있을 때 카라바오컵 4강에서 만났죠. 그때 이제 또 골을 터뜨리면서 결승까지 팀을 이끌었었는데 이번에도 한 방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릭센 영입한 후에 에릭센 중심으로 전술을 바꾼 팀입니다. 3백이었던 팀이 4백으로 바뀌었고 에릭센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공격의 어떤 빌드업부터 관여를 하고 전반까지 좋은 패스를 많이 찔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지금 봉쇄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또 에릭센이 토트넘은 워낙 또 잘하는 선수니까 자, 또 에릭센 선발로 뛴 경기에서는 브렌트포드가 모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릭센이 이제 토트넘 떠났는데 처음으로 토트넘하고 맞붙게 되는데 양팀 선수 모두에게 정말 굉장히 특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벌써부터 입장하기 전 터널에서 양팀 선수들 나란히 서 있잖아요. 이때 손흥민과 케인 이런 선수들이 에릭센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예, 작은 감동이 느껴지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토트넘은 뭐 예상 라인업 지난 경기랑 거의 같을 거라 봅니다. 3톱이 부진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쿨루셉스키 정도를 빼고 모우라나 베르벤을 넣으려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콘테 감독이 그런 변화를 쉽게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부상이 아니라면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이고요. 네, 입중계 하니까 많이 놀러와서 함께 손흥민 선수 시즌 18호 골, 19호 골, 20호 골 응원하시죠. 스포츠 팬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